안녕하세요. 중투들입니다. 오늘은 11월 10일 수요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피는 1.09% 하락 마감하였고 코스닥은 2.07% 하락 마감하였어요. 하락이 가했다라고 볼 수 있는 시장이었고요. 어제 미국 시장이 신고가를 더 연출하지 못했죠. 그러면서 우리 시장이 빠졌어요. 그러면서 아시아 시장도 좋지 않았고 또 미국 시장 이제 뭐 고점을 찍고 살짝 또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한 조정이에요. 근데 우리 시장은 가했다라는 거죠. 오늘의 시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아시아 증시가 1% 이상 빠진 흐름은 전혀 없었다라는 거고 상승 종목에 비해서 하락 종목이 엄청나게 많았다라는 거고 그냥 대놓고 쳐 팔았다라고 볼 수 있는 흐름인 거고요. 내일 모레가 옵션 만기라 그랬죠. 만기 전까지는 한번 출렁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월요일까지였는데 혹시나 그냥 오늘 가감하게 처음 밀었어요. 또라이 새끼들이죠. 그냥 죽여버리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냥 어차피 내 돈 아니고 이 돈 못 메꾸면 다음 달에 또 신규적인 펀드 자금 들어올 거고 아니면 뭐 그냥 손해 봤다고 고객들한테 얘기하면 되니까 라는 입장이에요. 걔네들은 그냥 지 돈 아니니까 다 때려쳐 박아버리는 거야. 특히나 어디로? 코스닥으로. 코스닥과 코스피의 시총 차이가 3배 차이가 나는데 오늘의 이 투자자 동향을 보면요. 코스피는 이 개관 물량만 보면 된다 그랬죠. 당연히 개관 새끼들이 팔았으니까 코스피는 하락을 한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외국인들은 덜 팔았으니까 덜 빠졌다라는 거고요. 그죠? 수급이 적게 들어왔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오늘 그냥 미친듯이 팔았어요. 미친듯이 또라이 새끼들이 그죠? 코스피에 비해서 더 많은 돈을 더 많은 돈을 치고받고 했다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3배 차이가 나는데 시총으로 따진다면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3배가 크면 실제적으로 코스피보다 3배 정도 더 적게 수급이 들어와야 되는 게 정상인 부분인데 요렇게 많이 들어오고 요렇게 많이 나가는데 왜 코스피와 코스닥은 3배 차이가 날까가 참 의문인 시장이라는 거죠. 그만큼 코스닥은 넣었다 뺐다를 미친듯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난질을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코스닥 시장에 장기적으로 끌고 갈 종목들이 2,000개 중에 50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50개도. 그러니까 이 지랄을 하는 거예요.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사람 약 올린다라는 거죠. 장난친다라는 거고. 개관 외놈들 많이 팔았고 개관 새끼들 또 쓰레기짓 했고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외놈들은 최근에 들어왔던 물량을 다 던졌어요. 다 던지고 뭐 개관은 그냥 외놈들 던지니까 덩달아 쳐 던졌고 아무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라고 항상 얘기하죠. 없는 것들인데 얘네들이 파니까 얘네들까지 같이 팔아서 결국엔 더 많이 빠졌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랬든 저랬든 이 990포인트를 또 살짝 이탈했네요. 980포인트까지 뭐 눌렸었고 얘는 뭐 박스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제 박스권 하단을 때린 거예요. 또 한 번에 때린 거예요. 박스권 요렇게 잡고 있다가 요 자리를 한 번에 두드러 깼다라는 거고 깨가지고 박스권 하단을 때리고 밑꼬리를 살짝 달았는데 뭐다? 시원치 않았다. 무슨 소리냐? 올라온 수급이 약했다라고 보면 돼요. 돈을 쳐 발라갖고 쳐 밀고 요 정도 올리는 데는 여기서 뺐던 거 반도 안 썼다라는 거죠. 그러면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 이랬든 저랬든 970포인트까지 우리 또 열어놓자. 965포인트까지 열어놓자. 말씀드린 대로 요지랄 한 번 하고 갈 수 있다. 말씀드렸죠. 못 믿는 새끼들이다. 양아치들이라 항상 한 번 더 꽈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걔네들의 행보가 나타난다. 그죠? 여기까지 열어놓고 혹은 내일 바로 이제 옵션 만기이니까 오전에 출렁이다가 아니면 내일 바로 메꾸는 흐름이 나타날 거냐. 내일 메꾸는 흐름은 이 중간값 1000포인트
위로 올라타는지 봐야 돼요. 못 올라타면 뭐다? 월요일까지 한 번 더 쳐 누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대응하시면 되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피는 요 박스권, 큰 박스권에서 요 중간값 위에서 기존에 버티다가 여기를 쳐 내렸죠. 그러니까 이 밑바닥을 쳐 내리는데, 오늘의 코스피로 비교해보면 코스피는 여기 있다가 요만큼을 쳐 민 거예요, 지금 코스피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죄송합니다, 코스닥은 요만큼을 쳐 민 거고, 코스피는 그렇게까지 밀지 않았다. 왜? 위에 있지 않으니까. 이미 이 밑에 쪽에 박혀 있는 부분이니까 그냥 거기 수준에 맞춰서 민 거예요. 즉 코스닥이 970 깨지면 얘도 2900 깨고 내려앉는다, 라는 관점으로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표 설정으로 보면 일목균형표를 놓으면요, 구름대 밑에서 지금 하향하고 있죠. 결국에는 이 위로 올라갈 생각이 없다라는 관점으로밖에 아직은 안 보여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자리 잡아놓고 요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당분간은 좀 많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는 부분인 거고요. 코스피가 이 하방으로 열려있는 자리는 2800선 정도까지 열려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요 구름대 하방까지 열려 있다면 얘도 910포인트 정도까지 열려 있는 자리인데, 910포인트까지 열려 있는 자리인데, 여기까지 확인하고 이 안에서 갇힐 거냐, 아니면 지금의 이 구름대 상단에서 지지를 받을 거냐의 관점이에요. 얘가 지지를 받는다면 코스피도 굳이 2900을 깨고 내려갈 필요가 없다라는 관점이에요. 이해되시죠? 상단에서 받을 거냐, 안에까지 쳐 넣을 거냐, 그건 아무도 모른다. 왜? 사실 어떻게 보면 코인하고 주식하고 다른 점은, 코인은 대부분 차트 위주라는 거죠. 뭔가 뭐 회사가 설립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코인마다 뭐 이제 거기에 대한 뭐 NFT든 뭐 이런저런 해가지고 엮여가지고 이슈가 발생될 수는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이 회사적인 관점으로 움직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코스닥이나 코스피는 회사적인 관점에서 실적과 뭐 기타 등등을 포함해서 전제 조건이 일어나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 어찌 보면 코인보다 못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코인은 그래도 차트에 맞춰서 이 차트를 분석해서 움직임을 나타낼 수 있다. 그에 비해서 주식은 차트를 보고 움직임을 어느 정도 맞출 수는 있지만 돌바락제라는 게 항상 발생한다는 거예요. 돌바락제. 무슨 소리냐? 코인은 24시간 돌아가기 때문에 개파락이라는 개념이 거진 없어요. 그냥 한 방에 때려 박으면 박는 거지. 근데 주식은 하루 쉬고 다음날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른다라는 거죠. 돌바락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들이 그냥 이 메이저들이 하고 싶은 대로 꼴리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시장인 거예요. 그걸 누가? 이 증권거래소에서 제재를 안 하니까. 제재를 안 하니까 그냥 이미 터진 거니까, 이거 수습하는데 또 3개월 4개월 걸리니까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열심히 안 한다라는 거죠. 그죠? 아무튼 뭐 그런 시장이에요. 지금은 박스권에 갇힌 부분인 거고, 이 박스권 단기 하단을 때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하단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한 차례 더 눌러서 내려가는 자리를 또 만들어낼 거냐의 관점으로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다. 올해 좀 산타넬리를 좀 기대해보고 싶은데 영 시원치 않네요, 시장이. 그죠? 뭐 심심하면 제약바이오부터 쳐밀기 시작하고, 이제는 더 이상 제약바이오도 쳐밀지 않을 거다, 지수가 빠진다면. 왜? 이제 제약바이오는 코스닥의 시총 상위 종목들이 아니에요. 밑바닥 애들이지.
그죠? 그럼 뭐 이제 시장이 많이 빠지면 제약바이오에 빠지는 크기보다 다른 놈들이 빠져야 시장도 크게 빠진다라는 거. 이제는 핫바리가 다 됐다. 다시 이 핫바리가 시총 상위 종목으로 올라오는 그때가 코스닥이 또 전고점을 넘어서 날아가는 시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글쎄요, 그런 날이 언제 올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자, 종목 분석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인트로메딕이 하한가를 갔어요. 시가가 하한가 부근에서 시작할 줄 알았더니 차라리 그렇게 시작을 했었다면 단타거리라도 좀 강하게 나왔을 텐데, 애매하게 시가가 형성되는 부분을 보고 제가 매수 취소를 저 회원님들한테 드렸거든요. 하한가 부근이었으면 매수 관점으로 좀 보다가, 자, 어찌됐든 감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인 거고요. 뭐 회사가 그만큼 어렵다라는 거겠죠. 누가 보더라도 요렇게 보면 누가 보더라도 상장 폐지의 그 차트 모양이에요. 이러다가 이제 거래 정지 모양으로 쫙 떠야 되는데, 뭐 이제 싸이월드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이런 모양을 만들어내고, 이랬든 저랬든 이제 감자 얘기가 나왔고, 이제 더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수수는 무상증자를 할 거냐 안 할 거냐의 기준이겠죠. 무상증자와 이제 유상증자, 주주 배정해서 유상증자를 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런 관점이겠죠. 왜? 이미 감자를 했으니까. 감자는 이제 시행을 하는 부분이니까 유상으로 갈 거냐 무상으로 갈 거냐예요. 무상으로 가면 그만큼 좀 더 나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면 조금 더 하락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데, 자, 어찌됐든 장기적으로 큰 하락을 만들어내다가 추세를 상승으로 돌린 자리예요. 그럼 이제 이거 다 지워버리고요. 상승으로 돌린 자리고, 그 상승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가 했는데 밑에서 올라오는 이 추세에 넘기지 못하고 쳐맞고 밀린 자리거든요. 그죠? 쳐맞고 밀린 자리예요. 어찌됐든 여기서 슈팅을 한번 냈다가 한 차례 누르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는 상승의 파동을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또 한 차례 슈팅을 내놓고 또 한 차례 누른다는 거죠. 그러면 비슷한 관점으로 본다면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쳐 눌렀으니까 얘도 여기서 시작했으니까 여기까지 쳐 눌릴 수 있다라는 관점이에요. 우선적인 거 하나는, 그러면 실제적으로 지금의 자리에서 요 3,200원대까지는 한 차례 밀릴 수도 있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대응할 수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하한가를 맞았으니 내일 개파락이 어디서 시작하느냐가 중요한 관점인 거고, 3,900원 밑에서 시작할 거냐 위에서 시작할 거냐에 따라서 3,200원대 부근까지 한 차례 주저앉을 거냐, 아니면 이젠 다시 기술적으로라도 4,950원 부근까지는 한번 올라갈 수 있도록 자리를 잡는 그림,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을 좀 만들어낼 거냐의 기준으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이미 감자하겠다라는 입장은 표명했기 때문에 악재는 터진 거예요. 그거에 대한 재료는 소멸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거를 오늘 하한가로 답했기 때문에 분봉으로 돌아와서 보더라도 강하게 거래가 들어왔던 자리 위주로 보면요, 이제 요런 자리가 나타나겠죠. 요런 자리가 나타나는데 이 자리를 깨고 축 내려앉았으니까 여기서부터 강하게 쏜 자리고, 그죠? 여기까지 이제 쳐 밀린 거예요. 그럼 그 밑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의 위치가 1차적인 3,700원대, 기존에 이제 고점 자리로 보면 되겠죠? 3,700원대와 밑으로 내려갈 때 3,400원, 그리고 어디 3,200원대로 나눠지는 자리예요. 이 자리까지 깨고 내려앉는다면 뭐 2,800원대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는 확률도 있지만, 뭐라 그럴까요?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가면 그냥 얘는 이 안에 갇혀버린다라는 관점이에요. 그러면 뭐 앞으로의 상승은 기대하기 어렵다라는 관점으로 봐야 되고, 웬만하면 3,400원 위에서 지지받는 그림,
더 좋은 거는 3,700원 혹은 이 고점이 3,850원에서 3,900원 정도 나오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지지를 받냐 못 받냐의 관점이에요. 열어두더라도 3,900원에서 3,700원 사이에서 지지를 받는다면 뭐다? 그래도 기술적으로 반등 한 번 정도 나올 수 있다. 어디? 4,500원 확인하고 나서 5,000원까지 갈 거냐? 아니면 횡보하는 그림 만들어 줄 거냐? 그게 아니라 이 3,700원 밑으로 깨고 내려앉는다면 3,400원이나 3,200원까지는 한 차례 밀려야만이 기술적 반등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셔야 되는 모습이에요. 그죠? 어찌됐든 강한 고점에서 강하게 쳐 눌렀다라는 거고, 눌리고 나서 뭐다? 이 올라가면서 물량,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매물을 터는 부분도 분명히 필요해요. 근데 그거를 악재를 이용해서 털었다라는 게 조금 별로인 흐름이지만, 기존 이 매물 자체에서 여기서 거래가 많이 터졌죠. 그럼 여기에 대한 저항을 확인할 수 있는 그림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지는 않았으니까. 완벽하게.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어디를 지켜주는지 꼭 체크하시고, 그 자리를 지켜준다면 올라갈 때 어디까지 상승하는 흐름을 나타내주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들고 계신 분들은 대응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뭐야 이거? 오늘 초록뱀 미디어가 좀 움직였죠. 움직이다가 오늘 분봉이 비트코인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5에서 10%가 우습게. 그러니까 시장이 빠질 거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냥 위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던질 놈들은 강하게 던졌다라는 기준이거든요. 빠르게 올려놓고 빠르게 쳐밀고 또 빠르게 쳐밀고 요런 그림은 팜스토리에서 더 강하게 나왔죠. 자, 어찌됐든 자, 초록뱀 미디어가 오늘 또 상승을 했고 장막판에 다시 움직이는 그림을 만들어내면서 거래량을 강하게 터뜨렸다라는 건 이제 요 자리와 요 자리에 대한 이 봉 자체가 뭐가 나온다? 중심값이 나온다. 즉 이제는 3,075원 요 자리를 이탈해서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앞으로의 단기적인 강한 상승은 기대하기 힘들다라고 봐야 돼요. 근데 혹여나 페이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열려있는 자리는 3,020원, 즉 3,000원 이탈하면 무조건 버려야 되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웬만하면 이 3,150원 부근 위에서 지지받을 확률이 높고요. 이 3,150원 위에서 지지받을 확률이니까 상황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다? 고점을 한 번 더 확인하러 혹은 갱신하러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월봉상으로 보면 요런 그림이잖아요. 그러면 아직 요 구름대가 남아있는 자리가 있어요. 그게 4,000원 부근대까지인 거고, 그죠? 구름대 상단이 저항이 될 수 있는 자리인 거고, 지금의 자리에서 일단 월봉이기 때문에 아직 확정을 지을 수는 없지만 이 몸통 자체가 밑에서 쳐 올라오는 볼린저 밴드 위에서만 마감이 되는 흐름을 만들어낸다면 뭐한다? 다음 달 무조건 4,000원 정도는 한번 확인하고 눌리는 그림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일단 흐름 탈 때 요 흐름 이어갈 확률이 높다. 기존에도 여기서 흐름 타다가 그 자리를 그냥 눌러버렸거든요. 그리고 나서 꽤 시간을 오래 소요하면서 밑에 있는 요 부분에 대한 매물을 밑에서 한 번 정도 확인을 하는 흐름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밑꼬리 이 저점이 올라가는 흐름을 만들어냈다라는 거고, 그럼 자, 지금의 자리에서 한 번 정도 더 쏘고 눌릴 거냐, 아니면 윗꼬리 달고 눌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는 그림 만들다가 다시 주저앉을 거냐의 관점이에요. 근데 전자가 될 확률은
아직까지는 다분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봐도 나쁘지 않은 자리다라고는 아직까지는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전고점을 넘겼다, 눌렸다 하는 부분인 거고, 우리가 좋아하는 원의 그림으로 본다면, 여기 한 차례, 요런 그림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와서 요런 그림 하나 만들어 놓고 다시 올라가면서 어디까지? 요런 그림까지 한번 기대해 또 해볼 수 있는 자리다. 그런 자리 3,900원, 4,000원대까지는 만들어낼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흐름을 이어가는지 뭐 시장도 그만큼 여건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팜스토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침에 상승을 좀 해주는 척 하다가 거래량이 부족하니까 요 거래량도 못 들었다고 여기를 쳐맞고 이 몸통을 쳐맞고 갑작스럽게 뭐가 나와요? 폭락이 나온다라는 거죠. 이건 누군가 단기적으로 먹고 나간 자리인 거잖아요. 그죠? 오늘 이런 흐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종목들마다. 요런 그림이 나오고 나면 빵 쏘고 빵 올려놓지 않으면 뭐다? 무조건 행보하다가 더 주저앉는 그림이 나와요. 왜? 기다리다가 실망해버리거든요. 사람들이. 그죠? 왜 거래량이 안 들어오니까 뭐 그런 모습이라는 거고요. 자, 이랬든 저랬든 현재 계속 만들어놓는 이 고점 3,250원 위로 방향을 못 만들고 있다라는 부분이 좀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밑에서 치고 올라가는 뭐 추세, 단기적인 추세는 깨졌고 좀 길게 보는 추세는 아직 남아있는 추세긴 하지만 일봉상의 기준으로 2,550원 정도까지는 한번 열어놓을 수 있는 자리다. 계속 지금 여기서 버티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시작점이고, 쉽게 생각해서 여기가 시작점이고 여기가 고점이라고 보면요, 이 시작점과 고점의 중간값이 2,550원 정도예요. 그죠? 그러면 이 큰 박스의 중간값 위에서 현재는 버티고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중간값을 그어보면 2,930원 정도인데 요 자리를 계속 도전을 했다가 뚫었는데 여기서 이제 밀려 내려왔다는 거죠. 왜? 또 2,930원과 3,230원의 중간값 정도가 3,100원대가 나온다라는 자리인 거고, 대략적으로. 그죠? 요런 자리가 나온다라는 거고. 그럼 지금의 자리 2,550원까지 열려있다. 이 자리 깨지면 다시 2,280원 혹은 2,400원까지 밀려야 된다라는 관점인데, 요런 자리까지 밀리면 뭐다? 더 이상의 상승의 흐름은 기대할 필요가 없는 자리가 나타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의 이 상한가 같던, 자, 바른손이란 종목의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한다면 실제적으로 여기서 고점 나왔고 어디? 대략적으로 여기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뭐가? 상승이. 그죠?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대략적으로 그어보면 어디에요? 3,950원이에요. 그죠? 이 위에서 뭐 했다? 버텼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상승을 한 번 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도 아직은 그런 흐름의 자리에 남아는 있는 부분이다. 대신 최근에 들어왔었던 수급이 한 번 정도 나간 그림인 거고요. 이 나간 수급이 다시 돌아오는 그림이 한번 필요하다. 그래야만이 뭐한다? 고점을 뚫고 다시 52주 신고가를 향해 날아갈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낸다. 이해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좀 지켜볼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스튜디오 산타클로스가 오늘 뭐 버킷 스튜디오 상한가를 가면서 살짝 움직였어요. 근데 결국엔 또 여기 3,650원 고점을 맞고 일단 또 밀렸죠. 여기가 어디? 기존의 고점 라인이죠. 이제 이 자리를 넘겨서 이 위에서 지지 받냐 안 받냐의 관점으로 봐야 돼요. 얘는 왜? 1차적인 그래도 누구나도 알 수 있는 고점대니까.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잡아놓고
요 위로 올라갈 거냐 밑에 있을 거냐. 그러니까 여기는 전쟁터, 여기가 매수 땅, 여기가 매도 땅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여기까지는 상승할 수 있다. 뭐 3,950원까지는 상승할 확률은 분명히 나타난다. 대신 이 자리를 넘어서서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의 관점이에요. 얘는 지지를 받는 관점이 나타난다면 강릉 걔가 그래도 기대감이라는 게 있는 영화가 나타난다라는 거고, 그게 아니라 3,950원 즉 4,000원을 못 넘기고 맞고 또 밀리는 자리가 나타난다면 뭐다? 얘는 이제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그런 기준으로 이 종목 관심 들고 계신 분들이나 혹은 관심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그런 흐름을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이번 달 다시 이 구름대 안으로만 집어 넣어놓으면 또 한 차례 상승할 수 있는 기대감을 좀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될 부분이라는 거고요. 자, 룽트코리아라는 종목이죠. 게임주인데 기존에 여기서 상승하고도 강하게 쳐눌렀거든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 자리를 바로 복귀시켰어요. 이건 누가 보더라도 작전주예요. 그냥 물량이 많지 않은 종목이다 보니까 어거지로 쳐 눌러서 또 뭐야 이거 어거지로 쳐 눌러서 주가를 끌어올려버리는 자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주봉상에 보더라도 마찬가지의 그림인 거고. 그죠? 그럼 지금의 자리에서 한 차례 올라와서 원을 그릴 수 있는 자리가 1,700원 정도 자리까지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인 거고, 이 1,700원 고점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이 자리를 바로 넘길 거냐 아니면 맞고 떨어졌다가 9,000원대에서 지지받고 한 차례 더 상승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그대로 죽을 거냐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좀 가볍다라는 거는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얘는 지금 누군가 들어와서 장난질을 확실히 치고 있는 그림이에요. 누가 보더라도 얘는 작전주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또 정배열의 흐름을 만들어 가는 부분인 거죠. 예전 영상에서 제가 이 영상을 한번 찍은 것 같은데 어디 자리 지지 기억이 안 나네. 하도 이 종목 저 종목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저도 좀 헷갈리네요. 어찌됐든 이 종목 대응이 되시는 분들만 하세요. 초보들은 건들지 말아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고, 내가 좀 매수 매도를 잘한다라고 하면 이 종목으로 쏠쏠하게 좀 챙길 수 있는 부분 분명히 나타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판단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는 자리 7,900원대인데 굳이 이제는 이 자리까지 지켜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럼 이제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8,050원 이탈하냐 안 하느냐 관점으로만 체크. 좀 더 빠르게 움직이는 흐름이라면 8,500원 이탈하지 않을 거고, 한번 살짝이라도 눌렀다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내고 가는 그림이라면 8,000원대를 지지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다 라고만 그냥 생각하시면 될 수 있는 그림인 거고요. 자, KPM테크 여기서 한번 때리고 나서 말씀드린 대로 양봉 한번 나왔죠. 양봉 한번 나오고 다시 누르는 그림. 아직은 뭐다? 이 볼린저 밴드 하단에 묶여있는 자리예요. 무슨 소리냐? 밑으로 한번 강하게 밀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림이에요. 그러면 내일 갭이 떨어지지 않는 이상 볼린저 밴드가 요렇게 퍼진다라는 거고요. 그럼 뭐다? 내일은 이 안으로 기어 들어간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이 볼린저 밴드 하단 다시 1,120원 정도 확인할 수는 있는 자리가 나타난다. 1,100원. 1,100원을 지지하는 그림을 또 한번 나타낼 거고, 그려오면서 이제 뭐다? 1,350원에서 1,100원 사이에서 횡보하는 그림 좀 만들어낼 확률이 높다라고 좀 봐야 돼요. 그게 아니라 내일 그냥 개파락 시킨다면 뭐다?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할 확률이 나타난다. 그러면 뭐다? 1000원까지 또 잡아놔야 되는 그림이다 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뭐 오늘 보더라도 이랬든 저랬든 이제 뭐 공매도도 쳤고요. 칠 만큼 쳤고 실제적으로 여기서 3,400원에서 1,100원대면 몇 프로가 빠진 겁니까 이거? 67% 거진 70%가 빠졌죠? 요 정도 헤쳐먹었으면 많이 해먹었다. 요 정도 헤쳐먹었으면 단기간에 그죠? 요 정도 헤쳐먹었으면 많이 헤쳐먹었다. 이제는 공매도 헤쳐먹은 거 메꿔놔라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림이에요. 얘는. 그럼 이제는 뭐다? 횡보하든 다시 상승하려는 자리를 만들든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참 차트가 그지 같다라는 거. 에휴. 아무튼 역시 양아치 종목은 이름을 바꾸든 대표자가 바뀌든 뭘 어쨌든 간에 양아치다라는 걸 철저하게 보여주는 주식 중에 하나예요. 맨날 전환사채로 해먹는 회사니까. 얘는 뭐 실적이 나는 게 전혀 없고 뭐 부동산 아니면 전환사채로 돈 벌어가지고 직원들 월급 주고 지들 뭐 이렇게 슈킹 해먹는 회사라. 아무튼 어찌됐든 흐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차백신 연구소 그때 말씀드리고 나서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죠. 만원대 유지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한 차례 슈팅은 나오는 지금 1,700원대 뭐냐 최근에 나왔던 여기에 대한 매물대죠. 요 매물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 자리예요. 그만큼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고 시장이 제약바이오에 좋지 않은 흐름을 만들어내는 코스닥 시장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박스와 그 다음 이 위로 올라갔을 때 또 매물이 나왔던 요 자리가 또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죠? 여기에서 또 요렇게 그어보면 요렇게 또 하나가 나타나는 거고 그럼 박스가 1, 2, 3이라는 게 정해지는 자리다 라고 본다면 자 지금의 자리에서 이제 밑으로 밀렸을 때 1,250원 유지하는지만 체크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위로는 11,000원 위로 넘어서는지 못 넘어서는지만 체크하면 되는 그림이다. 이해되시죠? 어찌됐든 주가가 한번 올라와서 눌렀다가 쌍바닥을 한번 만들어 놓고 양봉 두 개가 출현한 자리예요. 그럼 뭐다? 바닥은 어느 정도 잡았다라고 볼 수 있는 그림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다시 한번 슈팅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는지 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오늘 한국 BNC가 이슈로 인해서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는데 너무 많이 밀어나가지고 또 시장도 좋지 않으니까 결국엔 다 반납했어요. 뭐 오른 거 같지도 않는 그림이다. 분봉으로 보면 거기를 딱 맞고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리겠구나 라고 표현되는 부분이에요. 그죠? 그죠? 이제는 뭐 해야 돼? 더 저점을 갱신하지 말고 밑에서 내려오는 이 이평선 위로 올라타고 이 위로는 못 들어가더라도 뭐다? 여기서 여기까지의 박스를 만들어 놓고 이제 뭐 해야 돼? 횡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당분간은 요런 그림으로 갈 거냐 요런 그림으로 당분간 움직여 줄 거냐 둘 중에 하나의 흐름은 만들어내야 된다. 밑으로 빠질 자리 18,000원까지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18,000원까지 빠질 자리는 남아있지만 그래도 지금의 자리에서 유지할 거냐
유지를 한다면 그런 흐름, 유지를 못한다면 한 번 더 밀었다 가는 그림으로 봐야 된다. 이랬든 저랬든 수급이 빠져나간 자리이기 때문에 뭔가 강한 흐름, 누군가 들어와서 진득하게 붙어있을 자리는 현재는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제 처음으로 눌린 자리니까. 그럼 여기서 뭐 해야 돼? 횡보하든 빠르게 반등하든 둘 중에 하나를 해줘야 누군가 진득하게 들어와서 버틸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미지수라는 거죠. 두려움이 존재하는 자리라는 거죠. 오를 수도 있지만 빠질 수도 있는 자리. 그렇기 때문에 일단 열어놓은 노태 지키는지 그 다음을 지키는지만 체크를 하셔라. 지금 물타기를 할 자리는 아니다라고 보시면 돼요. 혹시 들고 계시는 분들은 신규 매수 관점은 지지하는지를 체크, 못하면 그 밑에서 지지하는지 체크하시고, 그런 자리는 이제 뭐다? 저점이 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자리에서는 관심을 가지셔도 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자, 바이오리더스 열려있는 자리는 열려있다. 7,000원까지 열려있지만 요 안에서 이제 자리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옆으로 횡보하는 오늘 뭐다? 양봉이 하나 나왔어요. 대신 위에서 올라오는 이 2평을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거,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 양봉을 유지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거냐예요. 그냥 여기서 한 차례 더 밀 수도 있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음날 갭 떨어지면 그냥 민다라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 아직까지는. 왜? 거래가 강하게 들어온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양봉이 음봉을 감싼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 위냐 아래냐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5일선을 밑으로 깔고 양봉이 올라탔을 때는 뭐다? 기술적으로라도 단기적인 반등은 기대해 볼 수 있지만, 그러기 전까지는 아직 뭐 추가 매수는 저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셔라. 옆으로 횡보하면서 2평을 밑으로 까는 자리를 분명히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야 다시 빠르게 올렸을 때 밑에서 치고 누르는 2평이 아직은 살아있기 때문에 얘가 또 다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기에는 구름대가 이렇게 남아져 있으니까 요런 그림은 나오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냥 즉 여기서 버틸 거냐 요 위에서 버틸 거냐, 그런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자,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들 힘드실 거라고 보는데 내일이 하나의 기폭제가 될 거냐, 아니면 이 흐름을 월요일까지 가서 탈탈 털어먹을 거냐. 마른 오징어도 짜면 엑기스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그런 흐름인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을 버텨내셔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